3번 국어의 의문과 음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의문론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의문론의 시작점인데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을 때는 피기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물이랑 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 불. 자,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물은 워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은 파이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지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의미가 다른 단어인데 무엇 때문에 달라졌나요?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달라진 거죠. 지금 우하고 리을은 똑같죠. 우하고 리을은 똑같은데 지금 우, 리을, 우, 리을, 우하고 리을은 똑같은데 미음하고, 그렇죠? 미음하고 요 비읍 때문에,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음하고 비읍이 여기서 요 미음이랑 요 비읍이 두 단어의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즉 불을 기준으로 잡으면, 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물은 미음 때문에 불과 다른 단어가 됐고요. 이번에는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불은 비읍 때문에 물과 다른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요? 미음하고 비읍을? 자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모든 자음은요. 물론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요거 하나 예시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말의 모든 자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것도 볼까요? 강, 공. 자,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강하고 공을 보면 기역, 이응, 기역, 이응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뭐 때문에? 아와 오 때문에. 그렇죠? 요 아와 오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아와 오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모음이라 합니다. 모음. 그래서 모음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어가 됩니다. 이때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최소 단위. 즉 딱 하나만 달라야 돼요. 딱 하나만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 발. 요 두 단어를 만약에 비교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미음, 우, 얘는 비읍, 아가 다른 거죠. 그렇죠? 리을은 똑같은데 미음, 우, 비읍, 아 두 개가 달라요. 이런 거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작은 단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구분을 잡을 때, 단어를 비교할 때는 딱 하나만 다를 때, 딱 하나만 다른 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자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의 모음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우리가 눈.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사람 눈입니다. 사람 눈. 신체 눈이 되고요. 눈,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린 눈이 됩니다. 즉 소리의 길이도, 지금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마.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 물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하자권들은 구분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고향이 이제 울산입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를 울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경상도는요 이 억양을 가지고 의미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 이렇게 올리면 부르는 말이에요. 야 임마, 친구 부르는 말입니다. 마 이렇게 부르는 말이고요. 마 내리면 하지 말란 뜻이에요. 나 괴롭히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여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있을 건데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데 이 소리의 높낮이는 지금 이거는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표준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이 억양이 표준어 하자권들도 쓰기도 합니다. 언제 쓰냐면 단어에 쓰진 않고 문장에 썼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 요거 한번 볼까요? 얘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을 빼볼게요. 그냥 구어투로 밥 먹어? 올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밥 먹어? 너 밥 먹을 거니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올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면요. 너 밥 먹어. 너 밥 먹어. 너 밥 먹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내리면요. 너 밥 먹어? 너 밥 먹어? 의아함을 나타내죠. 너 또 먹냐? 너 아까 먹고 또 먹고 있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표준어 하자권들도 문장일 때는 이 억양을 가지고 의미 분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억양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요. 얘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모음. 세 번째, 소리의 길이인 장단이 있어요. 얘는 소리의 길이입니다. 네 번째, 억양이라는 게 있죠. 자, 요렇게 4가지가요. 요 4가지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하냐면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우리는 음소라고 해요. 음소. 여러분 전 세계 문자는요. 전 세계 모든 문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표의주의 문자가 있고요. 표음주의 문자가 있어요. 표의주의라는 건 뜻의자죠. 뜻을 표기하는 문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한자. 그건 뜻을 표기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표음주의 문자는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입니다.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고 그 표음주의 문자는 다시 2로 나뉩니다. 음절 문자가 있고 음서 문자가 있어요. 음절 문자라는 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음소 문자에는 음절 문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음소 문자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문자 중에 얘가 제일 많습니다. 음소 문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문자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스위스어, 한국 문자, 한국어에 쓰이는 문자들은 전부 다 음소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문자 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 그 다음에 장단하고 억양을 묶어서요. 우리는 운소라고 해요. 운소. 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장단, 억양. 이렇게 4개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소와 운소 이렇게 2개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에 자음, 모음, 장단, 억양 이렇게 4개를 말하거나 또는 음소와 운소 이렇게 2개를 말하거나 또는 앞에 글자 한 글자씩 따서 앞에 글자 한 글자씩 따서 우리는 뭘 한다? 음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제시하는 음운이라는 건 음소와 운소의 줄임말입니다. 즉 자음, 모음, 장단, 억양을 말해요. 자음, 모음, 장단, 억양.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이 뭐예요? 결국 자음, 모음, 장단, 억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음운 변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음운이라는 건 자음, 모음, 장단, 억양 이 4가지를 말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기본적인 개념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음운을 보면 그 특징이 있죠. 자, 1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1번.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 사회적, 심리적인 말소리며까지 밑줄 쫙 쳐보세요. 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다. 거기도 밑줄.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 밑줄. 여기서 변별한다는 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은 별거 없는데 앞에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음운이라는 거는 자음, 모음, 장단, 억양을 말하는데 이 음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머릿속의 추상적 소리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말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지우고요. 아까 물불 했잖아요. 얘는 미음이랑 비읍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이번에 요거 한번 보세요. 박, 박. 자, 두 단어는 무엇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어요? 얘는 기억이랑, 그쵸?
쌍기역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이거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발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발음을 보셔야 돼요. 물불강공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이거 발음입니다. 발음. 물하고 불은 표기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이 때문에 두 단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박이랑 박은요, 발음을 보면 얘도 박이고요, 얘도 박이에요. 발음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건 동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문이라는 건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소리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소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자, 요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꽃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요 단어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랑그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소리. 이걸 랑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머릿속에서 요 단어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입 밖으로 실현할 겁니다. 그죠? 꽃 이렇게. 그것은 꽃입니다 하면서 꽃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때는 랑그가 아니라 빠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단어와 실제 발음되는 단어는 다른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자음과 모음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음도 아, 야, 오, 요 이런 거 다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고요. 그게 입으로 실현되는 그 순간 그건 음성이라고 해요.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의문하고 음성은 다른 거예요. 자, 음성은 입으로 발음되는 소리.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이라는 자음이 있겠죠. 그렇죠? 요 기억이라는 자음이 있을 거고, 이걸 발음할 때 여러분 만약에 뭐 가를 발음한다든가 그로 발음하면서 기억을 발음할 거예요. 그거는 음문이 아니라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문이란 거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소리를 말하고요. 음성이라는 건 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 소리가 입으로 실현되는 순간, 그걸 우리는 음성이라 합니다. 음성.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음문하고 음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발음을 랄이라고 발음하겠죠. 즉 여기가 초성의 니을이고요, 여기가 종성의 이응입니다. 받침이 리을이에요. 여기가 중성이라고 하고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글을 쓰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얘부터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를 쓰고 그 다음에 리을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반대로 받침 리을부터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또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글을 쓸 때.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순서가. 맨 처음에 쓰는 걸 초성, 두 번째 쓰는 걸 중성, 맨 마지막에 쓰는 걸 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성, 중성, 종성. 그런데 우리가 초성에 오는 요 리을하고 종성에 오는 요 리을은 다 똑같이 리을이에요. 다 똑같은 리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죠. 같은 우리는 자음으로 인식을 합니다. 얘는 똑같은 리을로 인식해요. 근데 실제로 음성은 달라요. 실제 음성은 얘는 초성에 오는 요 리을은요, 탄설음입니다. 라라라라. 혀가 이렇게 돼요. 라라라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R로 발음합니다. 얼로. 라라라. 얼이 될 거고요. 받침에 오는 리을은 설치음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발음할 때 L처럼 발음해요. 혀가 여기 살짝 올라간 다음에 옆에 말립니다. 약간. 그래서 실제 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음성은 어때요? 둘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자음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다르게 발음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변이음이랍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왜 영어 받아쓰기 할 때 R로 써야 될지 L로 써야 될지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또는 F로 써야 될지 P로 써야 될지가 헷갈려. 왜냐면 저희는 그런 거 구분 안 하거든요. 저희는 다 똑같은 리을이고 똑같은 비읍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실제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의 발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어는 얘네들을 각각 다른 음성으로 발음하지만 다른 음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얘는 R로 인식하고요. 얘는 L로 인식합니다. 다른 자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리을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조금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 하자들은 우리말 공부할 때 뭐가 힘드냐면 얘네들은 이거 뭐 구분 안 하네? 좀 쉽죠? 근데 우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합니다. 기어, 쌍기어, 키읔을 구분하죠. 가, 까, 카 이런 걸 구분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까치산이라고 발음하지만 외국인들은 가치산, 가치산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언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문이란 것보다 머릿속에 추상적인 말소리예요. 추상적인 말소리고 그게 입으로 시연되면 그건 의문이 아니라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음음 끝에 보면 5번에 있죠? 5번에서 변이음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걸 변이음이라고 해요.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는데 실제 소리는 다른 거. 이런 걸 변이음이라 합니다. 변이음.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보 해볼까요? 바보. 바보. 자, 바보는 우리가 똑같은 비읍이죠. 그렇죠? 똑같은 비읍으로 인식을 하지만 실제 발음은 다릅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P로 발음합니다. 근데 얘는요, 모음과 모음 사이는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B로 발음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파보, 파보, 파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바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실제 발음이 다른데 외국인들은 이걸 구분합니다. 파보, 파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해볼까요? 밥.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비읍이라서 얘는 파열음이에요. 얘는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파열음이고요. 얘는 불파음이에요.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음성은 어떻다? 다르죠. 이게 다 변이음이에요. 이런 걸 다 변이음이라 합니다. 같은 음운인데 실제 말소리는 다르게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자, 2번에서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데, 자,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좀, 요거 놔둘까요? 놔두고 음절을 여기다 써볼게요. 어둡죠? 여기 저 밝네요. 자, 음절이라는 건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입니다.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우리가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울까요?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 말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주머니가 있고요. 자, 여기에 돌, 바다, 물약, 돌다리.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요 4개의 단어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겁니다. 문제는, 자,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을 찾아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을 말뭉치에서 찾아서 이음절로 쓰시오. 다시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을 찾아서,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뭉치에서 찾아서 이음절로 쓰시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요거 찾겠죠. 물약.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약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때 물약은 이음절이잖아요. 왜? 2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실 때요, 보통 이제 또는 중학교 때 2음절로 쓰시오, 3음절로 쓰시오, 뭐 2어절로 쓰시오, 4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고요. 음절은 글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음절이라는 건 글자 수가 2개, 3음절이라는 건 글자 수가 3개, 4음절이라는 건 글자 수가 4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음절은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틀리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을 말뭉치에서 찾아서 이 음절로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요거죠.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 음절로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물약으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발음대로. 왜? 음절이라는 건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국어에서는 관행상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다는 그 관행이 있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음절은 소리의 단위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소리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음절을 한번 볼게요. 음절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 단독.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절이라는 건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 낼 수 있는 겁니다.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아, 와, 요, 유, 야, 이런 것들이 모음 단독입니다. 자, 여기서 왜 모음 단독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응 있죠. 자음 이응.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이응은 초성의 이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응의 그 이응은 받침 이응입니다. 받침 이응이고 초성 이응은 빈자리 표시예요. 빈자리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악이라는 단어에서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시험 문제가 나왔죠. 해볼게요. 의문의 개수, 즉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3개 하면 틀린 거예요. 2개예요. 왜? 초성의 이응은 자음 이응이 아닙니다. 초성의 이응은 자음 이응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앙으로 쓴다. 앙으로 쓴다. 그러면 자,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1개, 2개. 받침의 이응은 자음 이응이지만 초성의 이응은 빈자리 표지입니다. 자음이라 보시면 안 돼요. 빈자리 표지예요. 그래서 모음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죠. 발음할 수 있죠. 아, 와, 요, 유, 야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모음은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에요. 자음 플러스 모음인 구조. 예를 들면 뭐 가라든가 고라든가 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음 플러스 모음 구조입니다. 그렇죠? 기역 아 자음 모음, 기역 오 자음 모음, 비읍 여 자음 모음. 이게 자음 플러스 모음 구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음 플러스 자음 구조예요. 모음 플러스 자음 구조가 있습니다. 뭐 악이라든가 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이라든가 그렇죠?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음 플러스 모음 구조입니다. 죄송해요. 악, 욕,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엿, 그쵸? 엿, 그 다음에 옹,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모음 플러스 자음이에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앞에 오는 이응은 빈자리 표지. 자음 아니죠? 그러니까 모음 플러스 자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각, 그렇죠? 그 다음에 박, 그 다음에 닭. 이런 것들이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인 구조인데, 자, 먼저 보세요. 자음, 모음, 자음 맞아요. 그쵸?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맞아요. 얘 잘 보셔야 돼요.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아닌가요? 쌍기역. 그쵸?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음절 이루는 방식 중에 자음, 모음, 자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그러면 쌍기역은 왜 자음 2개가 아니냐? 얘는 자음 1개입니다. 자음 1개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음 1개인 거. 우리는 발음할 때 우리말은요 자음 2개가 연이어 있을 때 발음을 못해요.
우리는 자음 두 개가 연이 있으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발음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발음할 때는 닭으로 발음하죠. 이렇게. 이렇게 발음합니다. 닭으로 이렇게 발음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라이크 한번 볼까요? 이게 스트라이크 발음 기호인데 발음 기호예요. 스트라이크 발음 기호인데 얘를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자음 세 개를 우리는 한 번에 발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영어는 이게 이음절이에요. 음절을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죠. 얘 한 번 소리 내고요. 그 다음에 얘 한 번 소리 내서 우리는 얘를 이음절로 발음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은 자음이 두 개 연이어 있으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을을 붙이는 겁니다. 을을 붙여서 음절을 나누는 거예요. 스트라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음절로 발음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음 두 개 연이어 있으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까치산에서 얘가 만약에 자음이 두 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똑같이 그가치산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발음하잖아요. 까치산이라고. 그러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표기상 보이면 자음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하나의 자음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쌍자음이라 해요. 쌍자음. 나중에 음운 변동할 때 음절 끝소리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쌍자음은 하나의 자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 보세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자음, 모음, 자음자음이잖아요. 그죠? 얘는 다르게 설명하실 길이 없어요.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이 맞아요. 근데 얘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구조입니다. 왜요? 이거 다 소리의 단위입니다. 발음이에요. 표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표기와 발음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소리와 발음이 다 똑같은 거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발음할 때 소리와 표기 똑같죠? 각.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이고요. 얘는요. 쌍기역이 원래 하나의 자음은 맞아요.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이 아니라 원래는 얘가 발음할 때는 박입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인 거예요. 쌍기역이 하나의 자음이어서 얘가 자음, 모음, 자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얘를 발음할 때는 우리가 박으로 발음하니까 발음을 봐야죠. 자음, 모음, 자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은 표기에서 보이는 거고 실제 발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닭으로 발음하죠. 그리고 우리는 음절을 볼 때는 발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모음 단도,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자음,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음절을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1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음은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우린 자음 발음 못합니다. 그렇죠? 요거 발음해보세요. 발음할 때 그는 이걸 발음하는 거고 이걸 발음한 게 아니죠. 자, 이거 발음해보세요 하면 또 가랍니다. 가는 이걸 발음한 거고 이걸 발음해야죠. 그러면 또 이거 발음하라 하면 또 기역이라고 해요. 기역은 기역을 발음한 거지 이걸 발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이 안 돼요. 항상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음은 지금처럼 단독으로 발음이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서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현 좀 아셔야 되는데 얘를 제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1, 2, 3, 4라고 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끝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몇 번입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1번이랑 3번이죠. 그렇죠? 1번하고 3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랑 4번이죠. 2번이랑 4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 모음으로 끝나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랑 2번이죠. 모음 단독도 결국 모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건 몇 번이에요? 3번하고 4번이죠. 이렇게. 이게 어문 규정을 보면요. 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뭐, 국외음화로 설명되어 있다. 받침 디귿듯이 이나 반모음 이를, 뭐로 해볼까요? 국외음화 말고 어문 규정에서 이제 해설을 보면 보통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자음으로 끝나는 조사와 결합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만약에 설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했다는 건 결국 1번하고 3번 형식의 어떤 뭐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에서 결합했을 때, 그러면 1번하고 3번 형식으로 생긴 그 형식 형태에서 조사, 어미, 접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문 규정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절이라는 개념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25쪽에 2-2번 국어 음절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물론 개념도 설명드렸고요. 음절의 개념은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